오늘 배울 내용은 떨어지는 물체의 빠르기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번호 2번 학습지고요. 교과서 100쪽에서 103쪽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고 키워드 5개를 찾으시고 질문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생각노트에 본인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떨어지는 물체의 빠르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인데요. 이는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은 여기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0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조금 다른 형태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중성강 사진이에요. 처음 위치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해놓은 게 다중성강 사진인데요. 자, 얘가 0초라고 했을 때 1초 뒤의 모습, 1초마다 찍었을 때 1초 뒤의 모습은 이 친구겠죠? 1초. 2초 뒤의 모습은 이 친구가 될 거고요. 3초 뒤의 모습, 4초 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의 간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넓어진다, 커진다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자, 처음 1초에서는 거리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나중에 1초에서는 같은 1초 동안 이만큼이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물체의 속력이 지금 점점 빨라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물체의 운동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힘도 오른쪽으로 주고 있을 때 이런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축구공의 처음 위치 여기입니다. 그리고 1초 뒤의 모습, 2초 뒤의 모습, 3초, 4초, 5초라고 했을 때 1초간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같은 1초 동안 덜 움직였다. 다시 말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고축구공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된다. 아이고, 흰 방향이 아니고요. 같은 방향. 이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자유 낙하 운동은 떨어지는 방향 이쪽 방향이고요. 힘이 주어지는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좀 빠져 있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을 자유란 말로 붙인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지더라. 그러면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힘의 방향, 중력의 방향도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위치가 0초일 다고 쳤을 때 1초 뒤에는 이만큼, 2초 뒤에는 이만큼, 3초 뒤에는 이만큼 점점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또 나타내 볼게요. 자, 처음 위치 0이고요. 0초랑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초 뒤에 찍었던 사진을 봤더니 여기 왔고요. 2초 뒤,
3초 뒤, 4초 뒤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순간 속력을 측정해 보았더니 1초일 때는 9.8의 순간 속력을 가졌고요. 2초일 때는 19.6의 19.6 미터 퍼 세커라는 순간 속력을 가졌고요. 3초일 때는 29.4 미터 퍼 세커라는 순간 속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0에서 1초간 빨라지는 속력의 증가량이 9.8 미터 퍼 세커였고요. 1초에서 2초로 갈 때 증가하는 속력의 양이 19.6에서 9.8을 빼주면 9.8 미터 퍼 세커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속력이. 자, 2초에서 3초 구간도 한번 볼게요. 29.4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29.4만큼에서 19.6을 빼면 9.8만큼의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9.8m per sec의 속력만큼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초일 때의 순간 속력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 29.4에다가 9.8을 더해준 값과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속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때 증가하는 양이 9.8m per sec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 확인하면 9.8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1초일 때는 9.8, 2초일 때는 19.6, 3초일 때는 29.4 미터 퍼 세커의 속력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당기는 힘, 지구든 어떤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의 증가량이 커지게 됩니다. 자, 지구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9.8 미터 퍼 세커의 속력만큼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어떤 행성에서 중력에 의해 생기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속력 증가량, 즉 속력 변화량을 우리는 이제부터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중력이 약한 달에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의 증가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8에서 중력이 약해지는 6분의 1만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물체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은 항상 1초마다 9.8m per sec의 속력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는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1초에 9.8m per sec씩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도착을 해요, 바닥에. 다만 우리 지구의 상황에서는 공기라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쇠구슬보다 깃털이 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좀 더 느리게 증가하게 되고요. 실제로 해보면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울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가 11번까지 문제를 풀었었죠. 자, 8쪽에 있는 12번부터 9쪽에 있는 21번까지 한번 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유낙하 운동 분석을 한번 해보고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월요일에 만나요.